안녕하세요. 뉴스마켓에서 마켓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최리나입니다. 지금 현재 시황 분석을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숫자 2와 인연이 깊은 날 2월 20일 코스피가 장중 2,000포인트를 돌파시키고 있습니다. 꽤 의미 있는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냉정히 해외 시장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외 시장의 재료가 좋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코스피가 2,0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흐름 잠깐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네, 2월 20일 잊을 수 없네요. 이자가 많았던 날 앞에 코스피는 이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포인트까지 장중 사실상 시작할 때부터 갭상승이었었고요. 현재도 2,009선까지 상승세를 점점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잠깐 차트를 보실까요? 이렇게 나흘 연속 횡보했던 이 구간 동안 많은 분들이 불안하셨을 겁니다. 어머, 이러다 코스피가 2,000선 또 못 가고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의외로 갭을 만들면서 10포인트가량 띄워놓고 오늘 더 상승해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상 저점 대비 한 70% 정도 올라온 셈인데요. 저점은 1970선 정도에서 지지를 형성했던 라인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외 증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해외 증시가 별다른 게 없었는데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는 M&A 얘기 정도만 나왔습니다. 사실상 사무용품 업체죠. 오피스 디포 관련해서 M&A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다우가 종가상 14,000을 다시 한번 뚫어줬었고 역시 5년 내 최고치 얼마 전에 있었던 14,000보다도 조금 더 높은 마감 지수대였습니다. 나스닥도 3,200선을 이제 딛고 올라섰고요. S&P 500 역시 5년 내 최고치임에는 분명합니다. 유럽 증시 쪽도요. 가장 빠른 쪽은 영국인데요. FTSE 100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1% 정도의 상승세 보였고 프랑스도 2%가량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은데 21선 뚫으면서 밑에 서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독일도 21선 깨졌다가 프랑스랑 같이 올라오고 있는 형국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기 시작한 쪽은 바로 영국의 FTSE 100 지수이죠. 자, 그러면 우리 증시가 오늘 왜 이렇게 오르는가? 사실상 유럽에서도 독일의 경기 심리지수가 3년 내 최고치였다. 이 정도 재료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삼성전자가 주인공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상태를 좀 한번 점검을 해보죠. 2% 이상 오릅니다. 주가가 150만 원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152만 3천 원. 사실 삼성전자도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5일 이동평균선에서 오늘 드디어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에도 이 밖에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지 화면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가량 오르고 있고요. 나름대로 시총의 비중이 적지 않은 현대차도 2%가량 같이 오릅니다. 사실상 유럽 쪽에서 자동차 판매가 월간 집계 괜찮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기아차 괜찮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다른 IT 쪽도 움직입니다.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만 먼저 좀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보여드리면요. 카프로라는 화학주가 낙폭과대됐다가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인 증권주 역시 2,000포인트 보니까 바로 반응하죠. NHN도 최근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LG디스플레이가 3만 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가운데 최근에 가장 빠른 대우조선해양, 바로 밑에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3%대 상승률. 아이고, 한진중공업도 괜찮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차와 조선이 같이 강하기 때문에 운수장비 업종이 전체적으로 좋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좀 좋아 보인다, 강하다라고 언급드렸던 코스닥은 오늘 어떤 흐름일까요? 자, 정신을 차리고 코스닥 쪽도 흐름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이때 525.27입니다. 코스닥도 사실은 지금 6일째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도 6일째 상승, 코스닥도 6일째 상승. 자, 코스닥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어머, 예. 이렇게 성큼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520선이 이렇게 돌파가 됐던 어제가 의미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역시 조그만하지만 갭을 만들면서 추가 상승합니다. 한간에는, 이제 작년 10월 고점이었던 540선까지 코스닥도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매하시죠? 이 코스피 2,000을 보니까 흥분되는 마음 가라앉히기 어렵고 코스닥도 너무 잘 가니까 역시 이럴 때는 그냥 대외 변수 신경 안 쓰고 코스닥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로점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각각 상승 이유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상승 이유 정리해봤는데요. 거래 바닥이 곧 상승의 전조다.
전일 거래 대금이 2조 8천억이었고 전일에는 거래 대금이 2조 8,700억이었습니다. 전일의 거래 대금이 훨씬 더 적었고 그야말로 바닥이었었는데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될 때는 오히려 거래가 말라붙다가 그 다음에는 곧바로 상승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 바로 그 해석이 맞아 떨어지면서 2,000포인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이유가요.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 기대인데요. 일각에서는 2,000이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오늘 갭 상승하면서 뚫었기 때문에 이 갭은 숨겨진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많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시작점 자체가 2,000포인트 부근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같이 갭 상승으로 만들어진 2,000은 쉽게 깨지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수급 개선 기대인데요. 외국인들이 2월달 월간 단위로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한 4천억 정도 샀다고 하는데 오늘 벌써 2천억가량 들어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 매수도 의미 있게 3,000계약 넘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도 한 6거래 연속 코스피를 같이 사는 모습, 오늘도 쌍끌이 매수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코스피의 상승 이후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증시와의 커플링 기대감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코스피 왜 우리만 못 가나 이 왕따가 오늘 이제 2,000을 보고 함으로써 같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같이 좀 조정을 보여서 이러다가 글로벌 증시도 꺼지고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랬던 글로벌 증시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이어서 코스닥도 상승 이유를 똑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참 쉽게 코스피만 올라간다 하면 마음이 편하겠는데요. 코스닥도 간다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이죠. 코스닥의 상승 이유로 거론되는 부분은요. 첫 번째는 대외 변수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역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한번 재집권하게 되면 긴축의 후퇴에 대한 의견이 있고요. 미국의 시퀘스터 연장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미뤄진 시행 시기는 3월 1일자입니다. 1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정치권의 노이즈 나오면 코스피는 불리하고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의 상승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10월, 11월 달 고점인 전고점 540선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수급 개선. 자, 코스닥에 오늘 좀 외국인들이 10일 만에 팔려고 하지만 지금 또 막 매수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이 뒤늦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기관의 어떤 손바뀜이 자연스럽고 외국인도 딱히 떠나지 않는다면 코스닥도 수급이 아직은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새 정부 출범 기대감입니다. 이 부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전반적으로 그런 톤을 박근혜 정부에서 펴려고 하고 있고요. 정책 수혜주들 또 인맥 테마주들 코스닥이 가는데 역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따끈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4 출시일이 확정이 됐어요. 3월 14일입니다. 1분기에 나올까 2분기에 나올까 말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3월달이면 1분기죠. 4월달부터 2분기니까요. 삼성의 실적 개선의 기대를 조금 더 빨리 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갤럭시 S4가 결국 1분기에 출시가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 소위 MWC가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5일날 열리게 됩니다. 세계적인 스마트 기기 박람회이기 때문에 역시 스마트 기기 관련된 그런 부품주들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재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더 헷갈리시죠? 제가 더 헷갈리게 양쪽을 다 살펴드린 것도 같은데요. 저의 나름대로 의견은 이것입니다. 코스피 2,000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글로벌 증시하고 키 맞추려면 멀었습니다. 2,000에 대한 집착은 좀 버리고요. 코스닥에 좀 단기 매매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강한 종목에 물려도 여기서 물리자라는 의견 여전합니다. 코스닥의 최근 수급이 좋고 실적이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 많이 샀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한 7, 8개 종목 추려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인탑스와 구형, 그리고 덕산 헬메탈과 SFA, 그리고 이녹스와 파트론, RF텍과 캠트로닉스입니다. 무선 충전 관련된 마지막 두 종목도 최근에 계속 신고가인 것 알고 계실 거고요. 갤럭시 S4 관련해서 무선 충전이 이제 채택이 된다라는, 넓게는 전반적으로 IT 부품주이고 더 좁게는 갤럭시 S4 관련주이고 삼성 밴더 쪽이기도 합니다. 일단 신고가 나는 종목들 리스트를 보여드렸으니까요. 코스피 살까? 대형주를 살까? 이렇게 발이 빠르신 분 아니시면 차라리 이쪽에서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분석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뉴스인 마켓의 강동석입니다. 금융당국이 김종은 테마주 등 새 정부 인사들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닷새 앞두고 풍문들이 떠돌며 새로운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신정부 테마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테마주 형성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새로 형성되는 테마주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시세 조정 등의 조사 필요성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의 투기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시장의 환율 변동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재계가 화폐 전쟁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 총재는 환율은 시장의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투기 목적에 의해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창업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신설법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된 법인은 74,162개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신설법인 수가 7만 개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신설법인은 2006년 이후 6년 동안 46.8%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금융위기 등으로 부침을 거듭했음에도 새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신설법인은 6,938개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7월 7,127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 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의 투자 감소에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액은 7조 7,042억 원으로 2011년 8조 7,597억 원보다 1조 555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무려 12%가 줄어든 것입니다. 중견기업은 14조 2,022억 원으로 2011년 17조 4,734억 원 대비 18.7% 급감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합치면 같은 기간 설비 투자 감소율이 16.5%에 달합니다. 반면 대기업은 2011년 105조 5,402억 원에서 작년 107조 7,991억 원으로 2.1%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물러납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 19일 주총 소집 공고 공시에서 사내 이사를 신규 선임한다며 각각 지난 2010년 3월과 2011년 5월부터 등기이사를 맡아온 정 부회장이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전문 경영인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제위기 극복과 국격 향상 등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성장률 저하와 양극화 등의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기여했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평가가 좋아진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고 반기업 정서와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25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협력업체인 CS와 엔텔스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의 일부를 제공하고 전시관 설치 공사를 전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첫 참가 때부터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전시 참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왔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오늘 광진구 광장동 악스홀에서 10년 만에 풀체인지된 플래그십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올류 레인지로버를 발표했습니다. 40년 역사의 레인지로버 4세대 모델로 가벼워진 자체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계 최초로 SUV에 100%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를 적용해 기존 차량보다 중량을 최대 39% 줄였습니다. 2월 20일 뉴스인 마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